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연일 SNS에 네. 광폭 행보하고 메시지 네. 올려주고 있는 네. 부동산 관련 야, 대책들 이 대한민국의 주제 3대 다뤄보도록 화두가 하겠습니다. 다 여기 있네. 그랬어요. 예. 부동산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잡는다. 정부랑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네. 강경한 메시지와 함께 네. 오늘은 그 X에 트위터에 이거 그냥 컨테이너 하나 세워놓고 놀리는 농지 네. 이것도 다 잡아낼 거야라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에 이제 약간 그 맥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어저께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통과했죠. 뭐냐면 5월 9일부터 이제 드디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세 유예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 많이 갖고 있어도 양도 차익에 관해서 세금이 적었던 게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되겠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의 목표는 뭐냐? 이 시장의 공급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집을 새로 지어서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내는 공급이 있고 그야말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쭉쭉 들고 있는 매물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또한 공급인데 그런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지 마라. 투기로 내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세금 내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거에도 이런 정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까요? 반작용이 뭐냐면 그래? 팔면 내는 게 양도세니까 네. 세금 안 깎아줘? 그럼 난 버텨. 그리고 매물로 안 내놓으면 되지라고 하는 잠김 또는 잠김이 이제 반작용 같은 거죠. 매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는 게보다는 세금을 이제 정상화하는 거죠. 유예를 안 해주는 건데 그 반작용으로 매물이 잠겨. 이게 이제 시장이 걱정했던 건데 그래서 매물을 안 내보내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러면 매물을 내놨을 때 이익보다 갖고 있을 때 이익이 더 크다는 거네. 계산해 보면 예. 그걸 크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이 한 거예요. 지금 이 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혜택이 어느 게 더 큰지 봐. 보유세를 건드릴 거야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워드로 네. 보유세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죠. 예. 해석해 보면 아 이거 그거예요. 보유세야. 예. 그럼 글로 가네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 거기까지 간다라 그러면 하나 들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싸구려 팔지 뭐라고 예. 해서 그러면 지방 외곽 여기부터 팔지 뭐. 그리고 나는 거기서 전세 살고 한 채 사는 걸 더 똘똘한 채를 살 거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또 뭐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 강화하면서 강남 뭐 한강 이런 쪽에 어떤 상급지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반작용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는 사실상 뭐냐? 비거주 한 채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에도 그동안 늘 이 예외로 삼았던 게 뭐냐면 1주택은 선하다라는 게 대전제였어요. 내가 살 곳이니까. 예, 아니요. 이제 그냥 1주택은 선하다였어요. 근데 이제 방금 강민정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뭐냐? 1주택 중에서도 비거주 1주택은 선하지 않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물셀 틈이 없는 물세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네 돈 주고 사서 들어가서 리빙해. 이거는 괜찮아. 근데 투기용으로 지방 살면서 하나 넣어놓고 살지 않을 집을 갭 투자로 넣어놓고 그래? 그거는 투자나 투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거는 보유세 부담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는 점점 쪼여오네. 조용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정도까지 세게 한다고 못할 걸? 지선 앞두고 특히나 그리고 언제나 니네들 그랬는데 못했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늘 부동산은 불패였어. 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들 하셨지.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고. 아니야.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말을 진짜 하셨어. 예, 이 이게 말을.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예. 뭐 이 약간 뭐랄까 투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그 맥락마다 다 짚어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다음 행보가 예. 사실 준비되어 있다는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부동산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강남에서 네. 매물이 네. 쏟아져 나온다는 게 반증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 기사나 조사 사례를 보니까 쏟아져 나온다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예. 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뭐 대장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뭐 압구정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근 10억 단위 이상의 낮은 거래가 된 게 있고요. 뭐 대치동에 우리가 다 아는 큰 아파트도 3.5억이 낮아진 가격으로 현재 거래가 잡힌 게 있고요.
강남 송파 일대 한 15가지 이제 대장 아파트들 쭉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2에서 3억, 3에서 5억 요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된 게 많이 있고요. 그거보다 밑에 있는 매물도 호가 매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는 걸 확인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드디어. 근데 예. 이건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단기간에 그칠 거냐? 장기 하락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거냐만 시간 문제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현재 대통령의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로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남에 또는 뭐 아파트 이거 위주였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끝을 보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농지에 관해서도 칼을 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해방 이후에 또 조선부터 쭉 시작했던 이 농지 수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법통의 근간이거든요. 그때 사실은 왜 그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냐면 그리고 집은 살 사람만, 농지는 농사할 사람만. 그렇지. 좋은 말씀이세요. 맥이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실제로 농지를 살려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신 농사 질 거야? 네, 그래도 안 내줘요. 가까운데 살아야 됩니다. 농사가 가능한 거리에 살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퇴비도 사야 되고, 그렇죠. 씨앗도 사야 되고, 맞아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나 말거나 그걸 고웃음 치면서 이쪽으로 우회 저쪽으로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특례들도 좀 있고 해서 경제 유전의 원칙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자들이 이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포션이 높아요. 이게 사실은 왜 높냐? 농지가 뭔 돈이 돼요? 농지는 돈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사고 있느냐? 다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든지 뭐 개발. 큰 철도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 인근에 있는 농지들을 이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과 결탁된 투기 세력들이에요. 네. 그거 아니고 농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칼을 뺀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부동산 카르텔을 이 맥락을 쭉 이해해 보시면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폐부를 다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나왔다. 예. 예, 저희가 부동산 문제 개혁까지 들고 나왔는데 마지막 광고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잡으시나 이런 세세한 민생까지 살펴보는 대통령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다 보니까 몸이 더 나른하고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데 사실 이런 봄날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생기입니다. 춘곤증에 지친 몸에 독한 카페인만 들이붓는 건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 같은 날에는 늘 온 야채수를 시원하게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요겁니다. 이게 네. 진짜 봄의 보약입니다. 몸속에 아니, 난다 맑은 마셨어. 기운이 돌아야 겨우내 쌓인 독소가 빠지고 몸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냥 맹물을 쓰지 않고 100% 제주 유기농 야채, 귀한 용암 해수를 저온에서 진하게 우려낸 진짜 물입니다. 커피값은 펑펑 쓰면서 내 몸 살리는 보약값 아까워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아침 식전에 한 포, 저녁 식전에 한 포, 이 단순한 루틴이 속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며칠만 꾸준하게 마셔도 속이 가볍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하루가 거뜬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늘 온 야채수 검색하거나 아래 더보기 링크에 클릭하시면 오늘부터 면역 건강은 늘 온 야채수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원래 아나운서 걸 기억을 하고 여기 권미정 아나운서가 있어가지고 말 끝에 아나운서님이라고 했는데 원래 요새 어칭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예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불러드렸네. 뭐 강미정 씨도 괜찮고요. 예, 전 대변인도 자유 좋고. 확신을- 전 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모두 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부동산은 조금 큰 덩어리의 이슈잖아요. 네, 네. 관리비 이거 횡령하거나 중간에 띄어먹는 소장들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네, 네. 아니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일종의 상식인 줄 알았는데 그 임차인들이 관리비까지 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라면서요? 네. 상가 관리비 건을 또 건드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가 관리에 관한 상가 임대차 관리법이 요 최근에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갱신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고요. 또 늘어날 때마다 이제 임대료의 상한폭도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는 의미로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내가 임대료를 가지고 수익을 못 올린다 이거야? 그럼 관리비를 올리면 되지. 그렇지. 법이 제한하는 게 임차료니까라고 해서 사실상 의무화되지 않은 관리비 명목으로
또 이게 또 과세에 잡히지도 않아요. 또 사실은. 예. 그래서 관리비 명목으로 오히려 못 올린 임차료를 벌충하는 네. 그런 행태들이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셨나 몰라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디테일이. 진짜로. 예. 건물주도 아니신데. 아예 지로용지를 걷어보지 않고는 네. 이 수도 요금이 얼마가 부과됐고 이것까지 알기가 힘든데 보고 네. 체계가 네. 체계적으로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 대통령이 다 수집한 정보예요. 네. 진짜. 그럴 네. 거예요. 너 보좌관 보고 뭐 찾아와라.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서민들의 삶의 그럼요. 감수성에 맞습니다. 그 워낙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예. 그래서 뭐 적은 상가는 예를 들어서 원래 내야 되는 임차료에 뭐 10만 원부터 뭐 큰 데는 뭐 한 7, 80, 100만 원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고 있었거든요. 예, 관리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법에 근거도 없고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세금 탈루 쪽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법 시행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정부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 정도의 의지와 디테일, 이 정부의 실력 여기까지는 뭐 확실하게 좀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